예, 희망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의외로 이제 호재성 재료가 지수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죠. 이제 파이자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약업종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제약업종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경쟁 관계.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료의 절정. 그러니까 그 백신과 치료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원투펀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면 제약 업종으로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와 백신 재료가 다 나오게 되면서 이제 향후에 제약 업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볼 수 있는 재료는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비중이 좀 제법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줬고 이게 초반에 밀리면서 시장이 밀려버리면 투자들은 잠깐 이제 눌러 있었던 다른 악재 요인들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 초반에 이제 SK하이닉스가 한 2% 정도 마이너스 나고 삼성전자도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해라 이런 게 나왔고 이걸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게 뭐 핵심 정보 유출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냐 뭐 예전에 이제 일본이 반도체 잘 나가다가 이제 미국한테 털려서 끝나듯이 좀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 시가총액 IT, BT가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정. 그러니까 이번 주 일정이 목요일에 이제 만기가 있고 당장 이제 내일부터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나오고 이런 일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어떤 시각들, 그러니까 물가지표 나올 때 투자자들이 또 인플레이션 부각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팔았잖아요. 예, 동반해서 이제 팔면서 그러니까 특히 매도하는 패턴이 아침에 집중적으로 팔아서 지수 일단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증가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반에 꾹 눌러버리니까 이제 투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호재로 생각하고 올라갈 줄 알았다가 초반에 눌러버리니까 아 외국인들이 이거 가지고도 안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좀 눌리는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성주 쪽은 샀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주는 둘 다 매수했고 코스닥도 매수했고 이제 중형주고는 좀 엇갈리고 정도 됐는데 좀 주로 대형주 쪽에 많이 매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만길이라는 점도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뭐 게임, 건자재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엔터주도 다시 올랐죠. 그래서 엔터와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묶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게 다 이제 묶음이 되고 건자재 이런 종목들은 정책,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되니까 이런 정책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사실 제가 이제 하루에 한 종목씩 공부하는 것 중에 지난주에 건자재 쪽 공부를 좀 할 뻔했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좀 우리가 좀 튀었어요. 예, 주요국 증시 이렇게 등락표 보고 계신데 뭐 마감이 아직 안 된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만큼 초반에 하락했던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지수 정도가 좀 눌리는 게 있었고 그 외에는 뭐 플러스 나거나 뭐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좀 유난하게 바이오 산업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제약 업종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만도 사실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유난을 떨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코스피 차트 보면 되게 답답하죠. 이게 최근에 보세요. 2주 동안에 양봉이 없어요. 예, 거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양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음봉 나오고 막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보면 고점이 쭉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게 좋은 장인지 나쁜 장인지를 알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이유에 하나의 계기가 나오고 이게 불과 2, 3일 사이에 저 낙폭을 확 되돌리는 시도가 나오면 아 이거 그냥 되게 센 장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엔 돌이켜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면 그냥 좀 힘들어지는 건데 이게 정말 좋은 장이라면 며칠 이내 한 다음 주쯤 이내에 한 2, 3일 거래에 저걸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히려 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약한 장이죠. 예, 흘러내리는 장이 한 방에 훅 빠지는 장보다 더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그런 형태.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차트가
이제 올라가면 음봉 큰 걸로 때리고 또 이제 반등 시도하고 이게 패턴상으로는 코스닥은 이번 주 주중에 또 121선 시도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이 대형주 쪽은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은 어떻게든 한번 이제 좀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요런 게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패턴에 갇혀 있을 때 빠르게 위로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깨질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위보다는 아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려면 단기간에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시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오전에 매도가 집중됐다가 오후 들어서는 매도 규모가 대부분 줄었고요. 기관은 오늘 이제 연기금하고 그 사모라든가 뭐 이런 적 있잖아요. 기타 법인 이런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이제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코스피 낙폭을 한때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좁혔었잖아요. 예, 그런 시도가 있었고, 코스닥은 둘 다 매수했고, 그래서 오늘 업종으로 딱 봐도 이런 티가 좀 납니다. 이렇게 보면 대형주만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 기관은 대형주와 소형주를 팔긴 했는데 중형주들은 다 매수를 했고, 매도한 거 보면 의약품 업종 제일 많이 팔았고, 서비스 업종 또 많이 팔았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은 거의 관망이었고, 근데 잘 보면 순매수한 업종이 외국인들은 더 많았어요. 매수한 업종 수만 놓고 보면 기관의 매도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지만, 그래서 좀 이번 주에 이제 만기일이 있다라는 점도 좀 뭐 시장에는 좀 일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면 대형주만 빠졌거든요. 예, 대형주 지수가 0.3% 빠졌고 중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는 둘 다 0.68%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대형주 쪽에 매도가 유난하게 집중이 됐던 하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좀 시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제가 이게 사실 치료제 효과 나면 오늘 증시가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야 정상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말 사이에 넘어온 재료는 중립 이상의 재료가 더 많다,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역효과만 나올 재료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FMC 결과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만기 때문에 밟힌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저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어떤 정서가 있는 건지. 근데 이번 주 중에 하루 정도는 반격 시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만기가 있다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를 계속 눌러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느냐, 특히 이제 내일장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지, 화요일장, 수요일장에서 요거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시장이 전차군단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하이닉스나 자동차 쪽은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왜 전차군단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급망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분석이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도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시세가 연속적으로 쭉쭉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살아나게 되면 투자들이 계속 악재만 보다가 그런 장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의 묶음으로 좀 상승 시도를 할지, 요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게임 엔터주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지난주 이제 2차 전지가 메인이 됐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게임 엔터주로 또 왔는데, 요게 이제 뭐 순환매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히느냐, 아니면은 이제 2차 전지가 대장이고 얘네들은 그냥 이제 뭐 한 이틀 빠지고 하루 올라가는 비율로 바뀌느냐, 요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장 흐름상으로는 게임과 엔터주가 올라가는 장이 이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황상으로는 얘들이 올라가는 건 좋긴 하지만 얘네들만 가는 거는 시황상 별로 좋은 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거든요. 오늘도 뭐 실적 나오는 기업들에 따라서 뭐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쭉 올라가는 종목인데 실적이 이상하게 나오면서 쭉 꺾여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나오면서 종목들별로 2차 옥석 가리기가 또 업종 내에서도 있으니까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급인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뭐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를 두기 애매하고, 기타 금융 쪽도 이건 투자 금고, 신용 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축은행 이런 데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빼버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금융투자는 그렇게 의미 두기 어렵고 그리고 투신권도 매수를 좀 해놨었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만 매도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여기서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매수해 오면서 10만 원대까지는 왔는데 잘 보시면 11월 들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11월 1일에 10만 6,500원이었는데 오늘 10만 7,500원. 종가 보세요. 그러니까 5,500원 아니면 7,500원 요 사이에 거의 갇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갇혀 있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서 수급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면 위로 튀고 올라갈 것이고 수급이 여기서 이제 돌아서 버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수급상으로는 바로미터, 추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역할 이렇게 지금 시황 판단하는데 좀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수급 동향을 좀 특히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가 되게 못 가고 있잖아요. 이제 7월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만 매수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잘 보면 기관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이 되게 못난이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금이 뭐 국내 주식 비중 조절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연기금 덕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연기금이 주도하기보다는 연기금이 다른 주체가 돈 벌게 해주면 연기금이 빌붙어서 돈 버는 구도지. 제가 보기엔 연기금이 우리 증시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걸까?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수급 구도상 개인과 외국인들이 이제 엇갈려 있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개인이 예전만 못해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매수해서 작년에 같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서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서려면 뭔가 핑계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오늘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제 뭐 좋은 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 미국이고 이제 회색선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향후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적 추정치가 약간 이제 꺾여 내려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선행 EPS라는 건 뭐냐면 내년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도 12개월이라고 하면 사실상 내년이나 다름없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7월부터 조사했다 그러면 그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뭐 이렇게 이제 12개월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실적이 올해보다는 더 증가될 것 같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줄어들 거야. 이런 걱정이 있는 게 미국은 계속해서 우상향인데 우리나라는 주춤거리면서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은 사도 우리 주식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갖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IT 하드웨어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소재, 철강화학이죠.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아요.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이제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높으면 최근에 공급망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이제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이제 중국 성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앞에 수고 보여드렸듯이 개인들이 지금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야 되는데 좀 요 표를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EPS가 뒤집어지는 그러려면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공급망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 치료제가 그런 재료까지 끌어다 줄 수 없을까 이제 주목을 좀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람코에서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주요 국가들 대상으로 이제 거래선 대상으로 원유 가격을 높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받는 원유 가격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을 치는 계기가 될 거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계기가 된 거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하역 작업을 못 한다든가 운전사들이 구하지 못해서 운송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공급 부족 현상이 돼버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치료제가 이런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냐. 요 뉴스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상수가 됐어요. 예, 지금 사실상 상수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요때 한번 매수가 들어올 때는 지수가 쫙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잖아요. 작년 11월이죠, 그게. 근데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한 달 반짝 매수하는 거 말고는
이제 완전히 매도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장이 돼버렸죠.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미국 증시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해먹고 어디 가서 해먹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인들이 되지만 올해는 개인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시장이 좀 쉽진 않다.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이 와야지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이 동반해서 팔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죠. 최근에 위에 게 이제 코스피가 아래 게 코스닥인데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잖아요.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있던 종목이 많았다가 2시 넘어가면서부터 상승 종목 수가 늘었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상승 종목이 더 많고, 지난주 화요일, 오늘 코스닥도 지난주 화요일과 오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상승 종목이 많은 정도 비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장에서는 이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날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데, 다만 이제 가격 부담을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별로는 조금 이제 상승 시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늘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컴백하지 않으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요 흐름, 제가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이제 2009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시장이 1차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7월까지 이 장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다가 아니야, 하락장이 올라갈 것 같아. 하락장이 이게 반복되면서 1년을 이렇게 끌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장에서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이런 장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향후에 시장 자체가. 이게 이제 이런 사례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1년도 이후를 보시면 그때부터 또 이때까지 보면은 증시가 막 등락은 요란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뭐 무려 4년 정도가 장기 박스권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다고 또 시장의 펀더멘탈이 무너질 정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악재가 없으면 저렇게 박스권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국면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이럴 거 될지는 모르겠고, 그때도 2번 다 이렇게 되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는 주포가 없는 한, 주포와 주도주가 없는 한 이제 이런 장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에 자꾸 의미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황만 놓고 보면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러다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상상이나 기대감을 갖다 넣을 수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이제 그런 장이 이제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장이니까 지금 지수의 어떤 예측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지금은 화력이 집중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제약주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많이 빠진 거죠. 이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오늘은 이제 게임 엔터로 간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는 2차 전지였고, 이 종목들이 이 자금이 어디론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자꾸 추적을 해서, 순환매라면 한 2개 업종 들고 있으면 이제 결국엔 이쪽으로 순서 오니까 이제 그런 순환을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추세라면 그 종목들이 눌릴 때 이제 포트폴리오로 담아두면 또 시장에 소외받지 않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업종 수급 동향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